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서비스 가야 같습니다. 돈은 들지만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냥 서비스로. 여기 고객님한테는 뭐 제 영상 보면 아실지 몰라도 첫날 공사 첫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거 안 해야 될 걸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 후에 어떻게 계획할 건지 먼저 와서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골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맛집입니다. 오늘은 동호지구에 있는 아파트 철거가 끝난 현장에 찾아왔는데 여기 작은 평수죠. 22평형인데 22평형에는 철거 후에 어떤 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어떤 걸 잘 유심히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평수에는 보면 대부분 현관이 작고 여기 중문 없고 가벽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집에는 이제 중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문이 들어가면 이쪽에 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벽을 설치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현관이 보다시피 되게 작아요. 자, 신발장이 이렇게 온다면 이 공간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한 40cm 정도 이렇게 끄집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문이 들어오고 그럼 여기에 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그냥 발판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죠. 여기 신발 벗고 발판 위에 올라와서 중문을 여는 방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자, 여기에도 가벽만 치면 작은 현관에는 좀 답답한 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각으로 이렇게 유리를 넣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관 쪽에는 도배보다는 필름이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뭐 닦아도 되고, 근데 이쪽에 안쪽에서 보면은 도배가 같이 이어지는 게 낫겠죠. 여기만 필름 딱 들어오면 더 보기 싫을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도배로 가서 여기 현관 중문이 이쯤에서 생기는 거죠. 이쯤에서 벽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구조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발코니는 타일을 이제 덧방 공사하기로 했는데 철거해서 방수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덧방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덧방 공사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타일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자,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댁에 타일이 상당히 잘 붙어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덧방 공사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떨어졌다면 여기에서 단이 생기죠. 단이 생겨서 여기 위에 물 청소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혹시 들뜸이 생기더라도 타일만 싹 걷어내서 그냥 굳이 뭐 방수 같은 거 필요 없이 다시 타일 작업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데 여기인데 여기가 만약에 타일이 또 있다면 얘를 드러내고 방수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일은 잘 붙어 있고 타일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덧방 공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창호 자체도 다 바꿀 예정인데 여기 라운드 창인데 요즘에 대부분 라운드 창을 그냥 일자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왜냐? 비용도 절감하고 라운드 창이 아무래도 그 일자 창보다는 좀 빡빡해서 열기도 좀 힘이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객님께서는 라운드가 너무 예뻐서 꼭 라운드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여기는 라운드 창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운드 창호를 할 때 프레임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이렇게 라운드 잡는 거를 밴딩이라는데 유리가 밴딩이 된다는 업체가 있고 안 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잘 알아보시고 계약하는 걸 선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다 로우 유리로 시공을 할 것이고 안쪽은 그냥 일반 유리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주의할 점 첫 번째가 뭐냐면 몰딩을 뜯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미장이 좀 없는 경우가 있죠. 한 30년 정도 되면은 한 35에서 4cm 정도 요만큼 미장이 없거든요. 그럼 요즘 하는 무몰딩이나 마이너스 몰딩을 돌릴 수가 없어요. 땜빵 미장이라는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돌리는 몰딩으로 이 정도는 커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땜빵 미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기 보면 문지방 자리인데 문지방을 빼고 나면 요즘에는 거의 문지방이 없죠. 방은 일자로 가고 욕실만 문지방이 생길 텐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랑 예전에는 문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방통을 여기 따로 붓고 여기 따로 붓게 하기 때문에 이 높이가 정확한 데가 거의 잘 없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랑 여기 높이 차이 납니다. 한 5mm? 예, 그 정도 차이 나요. 방법 없으면 미장을 이렇게 삐뚤게 닦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심하면 샌딩한 사람으로 이렇게 갈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15cm에 있는 5mm 경사를 1m로 준다면은 경사가 완만해져서 거의 몸으로 느끼지 못하죠. 근데 이 턱이 많이 나는 건 제가 봤을 때 2cm 정도도 있었습니다. 2cm 나면 아무리 해도 내리막은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큰 방 같은 데 봐도 조금 차이가 나네요. 조금 차이 납니다. 여기는 고객님께 말씀은 안 드리고 샌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막 너무 생길 것 같아서. 사장님,
오늘 우리가 철거한 현장이 있는데 여기 마루 철거는 없거든요. 근데 방하고 거실하고 높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제가 볼 때 한 6, 7mm 정도 나는데 이 자연스럽게 샌딩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틀은 2개밖에 없어. 뭐 이번 주 안이라도 좀 되겠어요. 혹시 뭐 지나가는 길에 2개인데 잠깐 좀 오면 안 되나? 2개밖에 없어서 뭐 하는 거는 뭐 금방 안 하겠어요. 근데 이 경사가 그냥 관련이 찝찝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한 1m 정도 넓게 해서 샌딩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갭이 되게 넓지 않아서 표시가 별로 안 날 것 같거든. 하여튼 일단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그 자연스럽게 샌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요 정도 2톨 정도 부르면 여기서 샌딩을 요 정도 더 가고 여기에서는 요 정도 이렇게 넣을 건데 요 정도 샌딩하면 10분을 일하든 30분이라도 한 10만원 정도 달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 들여서 오니까 뭐 몇만원 받고는 솔직히 오진 않습니다. 돈은 들지만 깔끔하게 나으니까 그냥 서비스로. 여기 고객님한테는 뭐 제 영상 보면 아실지 몰라도 영상 안 보면은 굳이 말씀 안 드리고 해 드리려고 방금 전화를 했고, 자, 욕실에는 깊이가 제일 중요하죠. 거실에서 떨어지는 깊이. 지금 철거됐을 때 이 깊이를 보면 여기에서 방수제가 올라온다. 잠깐만 사장님 내일 들어오는 현장 있잖아요. 입수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방수 한 칸이고 싱크 입수전이 있는데 철거가 밑에 지금 한 5mm 일점대는 이게 지금 다 뜨가 있거든 미장이. 이거를 걷어냈어야 되는데 그냥 가뿐네. 이 걷어내고 방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방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부탁드린다고 미리 전화드렸습니다. 끝났을 때 일단 저희 실장이 잠깐 다녀가고 철거 잘 됐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바닥에 요거는 저희가 놓쳤는데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방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으면 방수층은 당연히 100% 깨집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다 뜯어내야 되죠. 당연히 이만큼 다 싹 다 뜯어내서 그래 방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벽보다 철거했을 때 이 바닥이 보통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문틀을 세우고 난 뒤에 예전에 밑에 사춤이라는 걸 막 해놔요. 그러면 문을 뜯었을 때 이 사춤하고 여기도 벽돌이 잘려있는데 이걸 다 같이 깨줘야 되는데 이만큼 튀어나와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방수를 또 그대로 해버리는 거 못 보고 방수를 다 해버리면 결국에 나중에 문틀 세울 때 타일 마감이 안 돼서 이거를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수를 해놨는데 철거하면 어떨까요? 또 방수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철거 후에 진짜 꼼꼼하게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 후에 꼼꼼하게 잘 봐야 일도 깔끔하게 나오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 방에도 한번 둘러보는데 일단 바닥 표면이 수평이 잘 맞는지도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발로 약간 느껴지거든요. 여기는 중앙이 약간 튀어나왔어요. 여기 좀 불룩한 느낌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수가 들어오면 레벨기를 빌려서 이제 찍어보죠. 높이가 차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방통 칠 때 알고 계셔야 될 게 방통 먹이라고 여기 놓거든요. 여기 쭉. 자, 방통 먹이란 걸 놓는데 구울 때 이런 튜브로 해서 시멘이 막 콸콸콸콸 나온다는 거죠. 시멘이 막 콸콸콸콸 나오면서 넘어가면 타설을 해서 나무 판재로 되는 그거를 시공자가 들고 타설을 이렇게 하죠. 방통이 묽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주면 물은 수평을 이루고 가죠. 그래서 옆에 있는 먹 보고 이렇게 타설을 한다는 거예요. 가쪽으로는 수평이 뭐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중앙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대충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쑥 들어가거나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자, 이만큼 샌딩하면 자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문제는 이 바닥에 있는 엑셀 보일러 배관이 어디에 깔렸는지 저도 알 수 없잖아요. 5mm 안에 있는지 1cm인지 15mm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샌딩을 너무 하면 어떻게 된다? 안에 배관이 당연히 잘릴 수가 있죠. 자, 잘리면 저희가 이을 수는 있습니다. 이을 수는 있는데 배관은 웬만하면 안 있는 게 낫죠. 원래 게 낫죠. 있는 부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누수될 수 있는 확률이 0.1%라도 있다면 웬만하면 안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한 행동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걸 꼭 참고하시고, 샤시를 바꾸면 기존 프레임과 저희께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자, 얘가 보면 130mm, 저희는 140mm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자, 지금 밖에 보면은 창호보다 벽이 들어가 있어요. 창호보다 지금 벽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벽보다 창호가 무조건 1cm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실리콘 쳤을 때 그 실리콘도 오래 가고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얘가 튀어나와 있으면 빗물이 프레임에 똑똑똑 소리만 나면서 안으로 소리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손으로 느꼈을 때 한 1cm 정도 샤시가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다시 1cm로 당기면 자 2cm가 들어오겠죠. 2cm가 들어오고, 문제는 이게 130바인데 우리가 140바를 쓰면 지금 얘보다 4cm가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4cm가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창호를 밖에 꺼내는 건 아니거든요. 안으로 다시 넣으면 지금 5mm 정도 나와 있으니까 한 45mm가 나올 예정이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거는 샤시 사장님 오면 한번 의논해보고 그 다음에 목수도 한번 의논해보고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cm, 25mm는 대부분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45mm 감 좀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대게는 이 창호를 빼고 여기 벽으로 막아달라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자, 이거를 빼내고 여기에 막으면 얘와 석고 연결 부위에 크랙 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아요. 거의 가죠. 그러면 저희가 퍼티를 하고 탄성기 있는 실리콘을 위에 한 번 더 덮는다 하더라도 크랙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근데 석고를 한 장 치기에는 보일러가 철거돼야 됩니다. 이 보일러 철거해서 다시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할 수 없이 안으로 넣어서 땜빵으로 해서 최대한 보강을 잘해서 칠을 할 것이고, 방 쪽에는 석고 2P를 칠 건데 저희는 무조건 2P를 쳐요. 저쪽에도 2P, 이쪽에도 2P. 2P는 석고 2두께, 석고 2두께를 칠 건데, 석고 한 두께가 자 여기에서 1cm가 들어가고 안에 단열재 들어가서 단열을 할 예정이고, 자 2두께찌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까 칠이 벌어진다, 크랙이 간다,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석고를 한 장을 맞고 난 뒤에 여기서 만약에 석고를 한 장 더 쳐나간다, 석고가 90cm다, 이염새 부분이 여기서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칠이 웬만해서 잘 안 벌어져요. 그래서 석고가 몇 장 더 들더라도 한 장은 여기 붙이고 두 장째는 전체 다 붙여주는 게 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죠. 자, 더 깔끔하게 하려면 석고를 여기서부터 다 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한 장은. 한 장째는 얘보다 1cm가 들어가고 두 장째는 여기를 다 치면 자, 더 깔끔해지죠. 자, 그러면 이 안에 갭만큼 또 각재 시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든단 말이죠. 요 안에만 했을 때, 자, 자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들고 전체 다 했을 때, 자, 30,000원 든다. 요거는 뭐 2, 3만원 차이겠지만 인건비가 문제는 거죠. 목수 우리 대장님은 연장비 해갖고 거의 400,000원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나절을 했다. 200,000원이 없어지는 거지. 자, 요거를 했는데 30분 만에 끝났다. 요면은 30분 만에 뭐 30분 갈 것도 없죠. 예. 끝나는, 자, 이거 하는데 반나절을 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15만원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반나절하면 20만원인데 그래도 그게 맞다는 거죠. 제가 손해봐도. 근데 우리 단골들께서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른다는 거죠. 여기만 막았을 때랑 전체 막았을 때랑 드는 비용,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러 왔는데, 저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인데 전달도 안 해주고 빠뜨릴 수 있죠. 그러면 항상 저희는 여기 벽에 적어 놓습니다. 알아볼 수 있게. 석고 1P가 1mm고 석고 2P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 표시를 해놓죠. 자, 제가 전달을 안 했다 하더라도 목수분께서 요걸 막으려고 일을 하다가 이건 뭐지? 저희한테 전화 오겠죠, 당연히. 예, 여기에 우리가 진짜 사소한 거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진짜 수백 가지가 되는 걸 제가 다 외우고 있지도 못하지만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그 일하시는 분들 다 전달하는 게 사실상 아무리 잘 적어놔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견적 보러 왔을 때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냐? 요즘 아파트 보면 대부분 이 수도가 여기 있죠, 여기. 네,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수전 쓰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입수전 그래서 얘를 내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수도 배관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 계량기에서, 계량기가 보통 복도 쪽이나 보면 바닥에서 한 요 정도 높이에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자, 이게 복도다 치고 바닥에서 내려와서 세대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배관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바닥에서 이리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이렇게 여기만 딱 깨면 된다는 거죠. 여기 깨고 여기 깨갖고 배관이 나오면 여기에서 앵글 밸브를 나오게 설치해서 미장을 닦는다. 이게 입수전 내림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거 우리 설비 사장님들 돈 들이는 거는 그래도 뭐 10에서 15, 뭐 깨봐야 하니까 많게는 20 나올 수도 있어요. 깊이 들어있는 데는 10 몇 cm 안쪽에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이 깨야 돼요. 그런 거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장도 한 번만에 안 되니까 두 번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깨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고객님인데 원래 추가 받는 게 맞지만 추가 달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서로 기분상. 그래서 이것도 서비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덕션이 들어오면 요 가스 배관을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가스 배관 철거하면서 안쪽에 발코니 쪽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봐야 되겠죠. 일단 외부에서 1차적으로 계량기로 오죠. 자, 외부에서 1차적으로 계량기에 와서 계량기에서 쭉 터고 넘어갔는데 보통 이사 나갈 때 이 계량기를 잠그고 가는데 여기는 안 잠겨져 있네요. 그래서 봉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봉인이 안 되어 있네. 1차적으로 이렇게 와서 보일러에 주고, 자, 여기에서 T자를 써서 200 같은 경우 이렇게 세대 안에 들어갔는데 이 보일러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놓고, 자, 여기에서 없애면 되겠죠. 이거조차도 보기 싫으니까 다 떼내는 거죠. 여기서 맥구라, 저희는 맥구라를 하는데 맞겠죠. 막아서 이거는 다 철거가 된다. 항상 가스 배관은 뭐 철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웬만하면 다 철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덱 같은 경우에 세탁기 자리가 저는 처음에 속았습니다. 현장 갔을 때. 당연히 단이 있길래 보통 구조에 여기 세탁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세탁기 수도랑 세탁기 콘센트가 없어요. 왜 이러지 싶었어.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가 콘센트가 있고 여기가 수도 배관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세탁기를 여기 넣을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 넣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냥 뭐 창고 대용으로 써야 되겠죠. 그 밑에 물건을 놔두면 물이 들어가면 니까 단 있는 건 그대로 사용하고, 제가 단이 좀 길죠? 그럼 단을 이렇게 깨어내서 단을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 세탁기 자리에 단 올림 하는 게 맞겠죠? 단 올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탁기 치수가 보통 요즘 한 700에 900? 여기서 900. 여기서 700. 700. 여기서 돌으면 문 열면 되겠네. 문이 좌문인지 우문인지도 봐야 되고 문이 열릴지 말릴지도 봐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수도를 슬리밍으로 바꾸죠. 슬리밍 바꾸면 얘가 지금 11cm 나와 있는데 슬리밍 바꾸면 한 5cm, 6cm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좌문이다, 이쪽으로 열리면 열릴 때 수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열리면 문이 여기에 닿겠죠. 700이라 하더라도 800 또는 850 하면 배관을 가리기 때문에 800으로 하면은 이쪽에 한 5에서 10cm 정도 띄울 수가 있으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자, 방향을 여기 있었으면은 불편할 것 같아요. 이 필이 여기가 편하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 배관이랑 콘센트랑 다 옮길 수는 있는데 콘센트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얘는 비용이 꽤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객님 얘기하기로는 일단 여기에 그냥 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날, 공사 첫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거도 뭐 철거 안 해야 될 걸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그리고 철거 후에 어떻게 계획할 건지 먼저 와서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철거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보이던 게 신경 써서 보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가스 누출 경보기가 우리가 가스 배관이 없는데 자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부터 해서 냄새 빠져나가는 비트가 여기 있는데, 자, 인덕션 자리는 여기가 코너니까 인덕션 자리가 코너에 바싹 붙이든 여기 이쪽에 오든 여기에서 거리가 대충 한 1m 정도 떨어졌을 때, 배관도 125mm가 아니고 100mm 배관인데 후드 양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후드가 제가 볼 때 이 덱에는 되게 강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로 간다, 이게 없고, 그러면 인덕션이 여기 가면은 후드가 배관이 짧죠. 당연히 냄새는 더 잘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얘가 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냄새가 잘 안 빠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견적 보러 오면 집에 다른 짐들도 많고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자세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짐이 다 빠지고 저희가 철거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데, 가구가 철거되면 일단 요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 물 새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공사 끝나고 나가고 난 뒤에 1, 2년 만에 전화 오시는 분, 이건 물론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기존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얘들이 동이죠, 동은 부식이 되죠. 부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곰팡이 색상처럼 푸른빛이 돌아요. 근데 여기는 부식의 흔적은 일단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봐주면 좋겠죠. 전혀 없어요. 물샘 자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언제 들어왔는지 몇 년식인지 한번 볼게요. 시공이 2018년도 12월 11월 26일이니까 시공이 한 7,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죠. 나중에 바꾼다 하더라도 얘보다 보일러가 약간 작아지면 우리가 칠이 좀 덜 들어간 데 있겠죠. 그거 말고는 뭐 나중에 바꾸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싱크대도 철거하고 난 뒤에 요 배관은 웬만하면 철거 안 하는 게 낫겠죠. 왜냐? 찌꺼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들어오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확인 못할 때도 있어요. 자, 싱크대하고 뭐 각종 배관들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욕실에도 보면 배수구 안에 그 비눗물이나 이런 게서 구멍이 많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을 그냥 일반 배수에 쓸 때는 괜찮은데 받아서 놨을 때는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댁 같은 경우에도 싱크대가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마개가 있는 집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나 마개가 없는 집도 있잖아요. 개수대에 마개가 없는 집은 그냥 틀어서 확인하면 웬만하면 그거는 구멍이 작아져 있어도 배수가 되니까 잘 모르는데 이 댁 같은 경우는 마개가 있어 마개를 막고 그 개수대 반을 받아서 제가 부어봤는데 역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있으면은 찌꺼기가 일단 안 들어가겠죠. 얘가 언제 철거되냐면 웬만하면 저희가 바닥마루 하기 전 아니면 싱크대 철거하기 전 그때 이걸 뜯어내기 때문에 저희 먼지가 들어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사해보면은 물을 받아서 빼면 역류한다 이런 질문 저희가 많이 받아요. 그게 아무래도 20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하면 안에 구멍이 이렇게 많이 작아져 있거든요. 기름때 때문에. 기름때라는 것은 고기나 뭐 기타류의 기름을 설거지하고 난 뒤에 안에 쌓이는 것들을 따뜻한 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배수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저희 집도 그렇게 안 해요. 닦으면 중간에 고여가 있죠. 따뜻한 물 틀어도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들이 굳기 시작하지. 우리 혈관하고 똑같죠. 조금만 쌓이게 되면은 계속 쌓여 나가겠죠. 그래서 확인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빼보면 후레쉬를 비추고 보면 되게 더럽죠. 되게 더러운 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90도 딱 꺾여 나가는 거는 저희가 볼 수가 없죠. 물론 내시경이 있으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물을 한 부어 본단 말이죠. 이 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을 부어 봤을 때 이 정도면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었어요. 대면세 엄청나죠? 네. 자, 그래서 이 마개는 웬만하면은 꽂아 놓는 게 낫다. 꽂아 놓고 공사 끝날 때 그때 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철거한 현장 아까 우리 그 이소민 실장이 왔다 갔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집집에서 한번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되는 몇 가지를 제가 잡았기에 공사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철거된 현장에 한번 와봤는데 여기도 기회가 되면 이제 공사 끝나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대구 인테리어 맛집 단골분들 환영해요. 구독하고 맛있는 인테리어를 시작하세요.